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신 원혜영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비대위에서 논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비대위원회도 갑작스럽게 새로 구성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과제로 혁신 실천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건 잘 못해도 원혜영이가 혁신은 전문가다 이런 평판이 있어서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 대한민국 혁신 기업의 아주 모델격인 풀무원을 창업했고요. 또 부천시장 할 때 문화도시 부천을 새롭게 예. 창조한 그런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 내부 인사나 예, 또 예. 원외의 인사들을 보강하는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내부 인사는 구성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의 의원으로? 현재 저를 포함해서 12명인데 네. 혁신이 문제는 말만 많고 실천이 안 된다.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민주정책연구원장 같은 당의 핵심 중책을 맡은 분들을 배치했고 예. 그 동력은 우리 소장파 초선 의원들로부터 만들어보자 해서 7명의 초선 의원들로 주력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당직자들도 당연직으로 또 들어오고요. 네. 예. 그 내부 구성만 보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초재선 비율이 높거든요.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런 모습은. 그래도 거기는 좀 소위 대권 후보급 거물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뭐 자문위원으로 또 참여하시기도 네. 하고 원희룡 지사도 있고 홍준표 전 지사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이제 홍준표 지사도 현 지사입니다. 현지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외부 인사는 어떤 분들로 언제쯤 구성이 완료가 될까요? 지금 국감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간은 아무래도 준비 기간일 수밖에 없고요. 예.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저희는 혁신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은 외부 인사나 또 당내의 원외 목소리도 수렴해야 되니까 원외 인사들도 포함해서 좀 보강할 생각입니다. 외부 인사 가운데 좀 힌트 주실 분 없어요? 어쨌든 이 혁신 문제를 오래 연구를 했고 또 정치 현실을 잘 아는 그런 개혁성이 강한 분들로 몇 분 모시려고 합니다. 임무가 뭡니까?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저희는 이름에 실천을 붙인 것처럼 글자 그대로 실천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천 자체가 혁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당에서 혁신한다고 위원회 구성한 거 숫자만 다 합해도 수십 번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2년 전에 혁신실행위원회 맡아서 했고 이번엔 이름을 조금 바꿔서 혁신실천위원회인데 다만 마지막 실천의 기회다 이런 절박한 마음 또 사명감을 가지고 불태전의 자세로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백천간두에 진일보한다. 모든 걸 버리고 좀 국민의 뜻을 따라간다. 이런 입장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의 그 대상 과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는 아주 당장 발생하고 있는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김영란법 통과 개정 이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죠. 그런 것부터 개헌 문제까지 완급과 이런 건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질서에서 우리가 안주하면서 생긴 기득권 국민이 보기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자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이건 개혁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먼저 찾아내서 기득권을 버리기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네. 그러니까 당내의 혁신만이 아닌 거군요. 개헌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전반의 혁신을 구상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그리고 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면 그것부터 내려놓자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국회 도서관장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국회 도서관이 정말 대한민국 지성의 상징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분들을 모시자. 그러려면은 예. 우리 당내에서 고생한 당직자한테 배려하는 선이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학계의 대표적인 인사들을 모셔서 국회 도서관장은 야당이 추천한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 좀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들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이 국회 도서관장을 하면 좋겠다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는 형식적으로만 추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요? 또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1차적 실천과제로 설정한 게 지금 재보선에 상당한 것이 불법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재벌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비 부담의 문제도 거론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후보를 잘못 공천해서 그런 그 선거를 하게 된 재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정당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그 선거에 한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예.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실천하자. 그리고 이런 건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해서 제도화하면은 더 그게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벌어지게 되면 기존에 거기 당선시켰던 정당에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그렇죠. 거죠. 다만 그것이 명백한 불법 비리일 경우에 책임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예. 그 흔히들 얘기하던 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뭐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도 거론이 됩니까? 당연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불체포 특권은 역사적 연원도 잘 따져보고 함부로 그렇게 면책의 문제를 이렇게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체포 동의안의 문제만 해도 예. 국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임할 필요는 있다. 이를테면 동의안이 왔는데 올해 방치하면은 저절로 그게 부결된 걸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 기한 내에 국회가 반드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다뤄서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하는 문제고 만일 방치하면은 그거는 뭐 가결된 걸로 한다든가 이런 좀 소극적으로 면피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회가 책임지고 나서는 것. 그리고 예. 의원들도 개개인이 나는 이런 이유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이는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 같은 경우는 다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인데 무기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명 투표로 바꾸자 이런 얘기라고. 예, 그런 논의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혁신실천위원회에서 확정된 방안은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비를 깎는 것이 능사하고 특히 그게 혁신의 과제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현재 복지 예산은 많이 필요하고 또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세비 동결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얼마 깎느냐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민이 보기에 또 전문가들이 따져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건 과하다. 이런 것을 산정하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원 세비 산정위원회 같은 걸 두고 거기서 결정하는 걸 따르는 게 좋은 방안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세비를 자기가 정하는 데서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세비 산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독립적으로 두고 따르자. 저는 마찬가지로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고 이를테면 중요한 원칙인 인구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독립적인 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또 기득권 내려놓기고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민감한 또 주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혁신을 당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개파라는 게 제가 말씀 잘못 들었네요. 개파 청산을 당 혁신의 제일 중점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개파 그 청산. 이유는 예. 개파가 힘을 발휘하니까 또 그 개파에 들어가야지 공천을 자기가 받고. 공천권을 보장받으니까 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개파 활동을 열심히 해야 공천을 보장받는 이런 공천 제도. 잘못된 정치 풍토를 예. 바꿔야 된다. 예. 그러면은 공천 제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세우고 누가 당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다르게 말하면은 당권을 잡은 사람이 예. 그 당권을 전횡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천제도만 만들면 예. 당권이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런 과잉된 그리고 잘못된 개파 활동과 그 폐해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남는 거는 공천제도 바꾸는 게 개파 청산의 길이다. 핵심이다. 예,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만들어졌고 상권 분립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현대 정당이라면은 국가 구성의 원리인 삼권 분립 체도가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 성숙되고 완벽하게 구현돼야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권을 잡으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 이 얘기는 또 개헌의 핵심 논리와 연결돼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분권의 정신이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부터 예. 공천제도를 정말 합리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당권 잡은 사람이 좌지우지 못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근본 구성 원리인 상권 분립의 원리를 당에도 확립을 시켜서 이를테면 윤리위원회가 당에 관련된 일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의 비리나 무슨 품위선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엄정하게 당 차원에서 다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무리 최고위원회의 또는 당대표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 같은 대의 기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결정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개파주의의 폐해는 청산될 수 있다. 그럼 남는 거는 정책이나 이런 활동을 위한 정파 활동은 적극 권장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당의 삼권 분립 실천, 그다음에 공천제도의 개혁. 근데 삼권 분립 실천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천제도는 그럼 어떤 모양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공천제도를 그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인설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전에 공천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에 의해서 심사하고 처리해 나간다 그러면 사람에 맞추는 공천 룰은 최소한 작동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김문수 지금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장하고 원혜영 위원장하고 두 분이 함께 만나서 대담하신 적이 있죠. 네. 그 대담에서 두 분 다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자.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하고 또 역선택, 다른 당에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하기 위해서 한날 한시에 양당 모든 정당이 동시에 하자. 이런 데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합의는 아니고요. 완전 국민 경선제겠죠. 일반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상향식 공천제도, 후보를 선정하는 상향식 제도로서 제일 좀 일반적인 모델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적극 검토하자. 그리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해보자. 이런 얘기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분이 완전 동의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좀 그런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같이 좀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토론회나 의견 수렴을 같이 해보자 이런 데 합의를 한 겁니다. 예. 다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여야 전체로 봐서 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 또한 기존의 정치인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할 수 온전시키고 있어요. 강화하는 문제점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 예. 이것도 같이 따져보자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생각 있는 분들의 예. 지적입니다. 그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제도는 어쨌든 방향만 잡혀 있고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계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핵심 과제가 공천제도의 합리적이고 개혁이다. 객관적인 정립이고 그것을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는 혁신, 이제 그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개헌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개헌 부분은 어떤 식의 발상으로 접근하십니까? 저는 개헌 문제는 결국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치의 위기는 정치 불신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불신합니다. 그렇죠. 정부나 또 국회가 하는 것,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왜 불신이 생기는 거냐? 결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뭔가 하겠다고 해놓고 안 지키는 문제. 예. 이를테면 현재 대통령만 해도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얘기하고 공약으로 복지 확대, 예. 노인 연금 20만 원씩 일률 지급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런 점에서 4년 중임제. 예. 공약을 잘 지키고 국정 운영을 잘하면 한번 더. 재선시켜주고 못하면은 교체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당선되면 그만이 아니라 예.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역시 중임제. 예 그리고 예. 또 이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원정부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단선돼서 모든 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흔히 이원정부제에서처럼 외교, 국방, 안보 같은 지속적이고 중요한 국정 과제는 하되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예, 이런 예. 아주 유동성이 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는 결국 다수의 지혜를 모으고 또 그 책임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도록 하는 예. 이원정부제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다른 표현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외교 국방 안보는 대통령이 하되 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그리고 내치는 일종의 의원 내각제 비슷하게 뽑히는 총리나 수상이 하도록 한다 이런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네. 보면 독일 같은 데는 막강한 여당이 있으면서도 연합정부를 하지 않습니까? 연정을. 예. 그런 것처럼 51% 힘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국민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구도가 예. 지금 격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21세기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정치실에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근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거대 양당이 있고 또 영호남이라는 지역구도 위에 또 거대 양당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연정 이런 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같은 걸 좀 개혁해가지고 다당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결되는 것이거나 최소한 예. 병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명부제 독일식 정당 채택해서 명부제. 예.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원이 단순히 그 지역구의 이익만 지키려고 급급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결선 투표제를 통해 가지고 좀 같은 성향의 예. 어떤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주의의 폐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세력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부재. 예. 이것이 1인 독식 체제인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나 다양성의 반영,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 세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도 적극 도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정부 때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리 부천이나 전주나 창원 그런 데처럼 3명, 4명 이상 뽑는 큰 도시는 생활권이 하나니까 하나의 선거구,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는 또 그냥 현재 소선거구제를 하고 그러면 대충 이게 반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역주의를 극복해보자. 또 그런 대도시 지역에서라도 다양한 세력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진출하게 하자. 이런 다양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의미 있게 또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뭐 절대 다수를 갖는 과반 의석을 갖는 그런 정당이 출연하지 못하게 또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정당들이 병렬해적으로 존재해야 서로 간에 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문제는 함께 간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함께 논의될 또 최소한 동시에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헌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논의를 꿰어가실 예정인가요? 우선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이 154명입니다. 과반을 넘습니다. 이번에 또 녹화뉴스가 조사한 거 보면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은 200명. 넘어요. 개헌 국회 통과선이 3분의 2 워낙 중요한 거니까 3분의 2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개헌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당장 민생 관련 경제 관련 법안이랑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 받아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그 중요한 법안이나 민생 과제들 잘 처리하고 논의해서 개헌 특위를 이번 정기국회 말미에 결성해서 내년부터 논의해 나가면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어떤 안을 만들어서 그걸 비대위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비대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지만 지금 비대위라든가 우리 혁신실천위는 실질적인 활동을 연말까지 하게 됩니다. 연초부터는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특히 혁신 과제를 새롭게 다루고 아젠다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가 우리 시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짧은 기간에 알겠고요. 성과를 내고 특히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정치 혁신 과제도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하고 같이 작업하실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오픈 프라이머리도 그렇고 뭐 선거구제의 그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구제 획정도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게리만더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외부에 맡기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를 해야지 법제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새누리당하고도 무슨 공동 작업 같은 걸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우선 김문수 위원장하고 좀 조율한 게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부터 함께 좀 토론도 해보고 또 국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경청하고 이런 토론회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토론회. 그럴 수 있겠죠. 괜찮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개혁, 정치 혁신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적이고 대결적인 것보다는 힘을 모아서 모색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성사가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 국민 참여 경선 그 문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좀 제안하셔가지고 양당이 함께 이렇게 토론회도 좀 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혁,
기득권 누가 더 많이 내려놓느냐. 거기서 점수 따야 국민 불신을 또 씻어내고 지지율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목표가 같으시니까 양당의 협력도 좀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쭉 예고해 주신 많은 것들 정말 실천될 수 있게끔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맡으신 원혜영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